계속해서 이번에는 카메라 리그 크레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리그 레일은 지면에서의 수평 이동만 가능했지만 카메라 리그 크레인은 카메라를 들어 올려서 공간 속에서의 이동이 가능합니다. 시퀀서와 캐릭터를 하나씩 더 만들고 1번 시퀀서와 이어지도록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 브라우저로 가서 레벨 시퀀스 하나 더 만들어서 SC02라고 쓰고요. 그리고 마저 하나 더 만들어서 마스터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1번 시퀀서에 엔드 프레임 있죠. 여기가 2번 시퀀서의 첫 시작점이기 때문에 얘는 이 마네킹을 복사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이 정도 잡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2번 시퀀서 열어서 마네킹을 추가해 줘야겠죠. 그리고 1번에선 걸어왔는데 2번 씬에서는 애니메이션을 달리기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플레이 보면 네, 이렇게 제자리 뛰다 말죠. 쭉 이어서 프로퍼티 섹션 끝범위를 150프레임으로 잡아주면 계속 달리겠죠. 그리고 첫 프레임으로 와서 트랜스폼에 키를 한번 주고 그 다음에 엔드 프레임으로 이동해서 이만큼 돌진하도록 또 키를 주겠습니다. 그러면 네, 중간 부분은 괜찮은데 처음이랑 끝부분에 슬로우인 슬로우 아웃이 적용됐죠. 그래서 선형으로 바꿔주셔서 네, 선형으로 바꿨더니 너무 아장아장 뛰죠. 엔드 프레임에 가서 더 길게 또 키를 주면 네, 아까보다는 좀 좋아진 것 같아요. 이 정도로 하도록 하죠. 이렇게 해서 애니메이션 하나 추가했고요. 이번에는 시네마틱에서 카메라 하나 만들어야죠. 그리고 크레인도 하나 만들었습니다. 얘는 바깥쪽으로 좀 뺄게요. 얘 동선이 네, 위에서 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카메라 새로 만든 카메라 액터 3는 우리 끌어다가 크레인 밑으로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원점 되돌리면 이쪽 끝에 붙게 되죠. 그리고 이 카메라가 이 마네킹을 바라보도록 트래킹을 켜주고요. 그 다음에 트랙 액터는 마네킹 2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카메라 위치가 너무 낮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데 예, 이 릴레이티브 옵셋을 올려줘야겠죠. 올려서 네, 잘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크레인의 옵션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레인의 옵션은 이쪽에 뭐 트랜스폼 이런 건 다 비슷하고 요 세 가지 보시면 돼요. 보면 크레인 피치는 돌려보면 이렇게 크레인을 들어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크레인 요는 이렇게 회전시키는 거. 그 다음에 크레인 암 렌스는 대충 아시겠죠? 팔 길이를 이렇게 늘리거나 줄이거나. 그래서 첫 프레임에서 지금 카메라 각을 잡아주세요. 얼마나 들어 올릴 건지. 네, 이 정도 괜찮은 것 같네요. 그리고 돌리는 거는 좀 가까이, 너무 가깝네요. 좀 멀리. 그리고 렌스를 좀 늘려서 위에서 좀 내려보는 모습으로. 이 상태에서 여기 마름모에 키를 눌러줍니다. 3개 다 눌러줘야 돼요. 그리고 엔드 프레임으로 이동. 이제 마네킹이 멀리 사라지는 거, 좀 더 멀리 보이도록 이번에는 요를 이쪽으로 넣어서, 그리고 피치는 좀 내려줄게요. 암렌스는 더 늘려서 뭔가 좀 더 아득하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또 키를 이렇게 눌러주면 이 첫 번째 키가 기억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해주셔야 돼요. 피치가 자꾸 이 속성에 키를 줄 때마다 다른 속성의 키값들이 초기화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씩 해주는 게 더 낫네요. 자, 이러면은 이제 여기 띄워놓은 걸 보다가 머리 위에서 저쪽으로 이제 가는 걸 보게 되죠. 근데 이 중간 프레임쯤에서 요쯤 되겠네요. 60에서 좀 이쪽으로 빼겠습니다. 일단 암렌스를 좀 줄여가지고 많이 줄일게요. 네, 측면. 그리고 피치는 좀 더 올려서 키를 먼저 주죠. 그리고 피치 좀 올려서 네, 전신이 보이도록 또 키 한번 주고, 이거는 그냥 그대로 줘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옆으로 빠졌다가 다시 이제 뒷모습을 바라보는 그런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졌어요. 이제 크레인에 대한 애니메이션 된 것 같고요. 이 녀석을 스포너블로 바꿔주겠습니다. 마우스 우클릭해서 스포너블로 변환. 이 스포너블에 대한 설명은 추후에 다시 할 겁니다. 설명할 게 좀 있기 때문에 지금 설명하긴 뭐가 많을 것 같고, 예, 이렇게 해서 스포너블로 바꿔줬는데, 이렇게 되면 조심해 줘야 될 게 카메라도 이제 불러야 돼요. 추가하시고, 우리가 이 왜 불러왔냐면은 액터 트랙, 이 마네킹 툴을 액터 트랙으로 썼었잖아요.
벌써 유실됐습니다. 벌써. 그래서 얘를 마네킹 툴을 선택해주고 키를 한번 주셔야 얘가 이 마네킹 툴을 다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포커스에서도 트래킹 마네킹 툴을 선택하고 여기도 키를 한번 주세요. 이렇게 해야 나는 트래킹이랑 포커싱에 마네킹 툴을 두겠다. 이게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크레인하고 이 카메라에는 스푼오브를 하게 되면 이 링크가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푼오브를 쓰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선택하면 플레이 해봅시다. 네, 괜찮게 진행되고 있죠. 그럼 이제 시퀀스 1에서도 이 마네킹 얘도 스프로볼로 변환. 그렇게 되면 카메라 2가 또 잃어버렸겠죠. 마네킹 1이죠 얘는. 그리고 키 한번 주고 포커싱도 마네킹 선택하고 키 한번 주고 이렇게 하면 여기 생겼죠. 트랙과 포커스. 그리고 카메라 선택하면 플레이 했을 때 네, 잘 적용됩니다. 이제 마스터에서 1번 씬과 2번 씬을 합쳐 볼게요. 마스터를 더블 클릭해서 열고 얘는 샷 트랙을 추가해야죠. 그래서 0프레임일 때 샷을 1번 씬을 먼저 불러오고, 근데 보면 알겠지만 1번 씬이 너무 길죠. 그래서 끝 프레임을 2번도 붙여야 되니까 450까지 늘려주겠습니다. 그리고 끝나는 지점 298에서 다시 샷 추가. 얘는 말아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내려놓을게요. 그리고 카메라를 선택하면 플레이 해볼게요. 네, 또 이상한 현상이 생겼죠. 우리 시퀀서 수업할 때도 저 현상이 생겼는데 XC01을 열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카메라 컷에 카메라 링크가 끊겨서 생기는 현상이라 여기 플러스 눌러서 새 바인딩 아니면 기존 바인딩을 카메라 액터 2로 선택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서 하면 이쪽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첫 프레임으로 이동해서 카메라 액터 2 선택하면 네, 이제 적용됐죠. 마스터로 와서 보면 네, 잘 걸어가고 있습니다. 네, 2번 씬으로 바꾸면서 이제 띄어서 사라지죠. 제가 이거를 다시 또 하라고 한 이유가 이 샷 연결하는 거를 많이 연습을 해 보셔야 여러분들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 샷 구성하는 거를 바로바로 할 수 있게 돼요. 이거 안 하게 되면은 에러가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도 초점 맞추기를 유실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에러들을 줄이려면 여러분들이 많이 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크레인도 해봤습니다. 크레인은 사실 그렇게 많이 할 게 없었죠.
선택했을 때 요 피치, 요 얌렌스 요 3개만 주로 쓰기 때문에 많이 할 게 없었고요. 그래서 카메라에 대한 사용법을 좀 알아봤는데, 여기서 또 좀 알아볼 게 뭐냐면은, 이 VR에서는 이 시내 카메라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카메라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시내 카메라를 일반 카메라로 전환하는 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0프레임에서 선택되어 있죠. 그리고 이 뷰에 보면은 여기 삼각형 있습니다. 여기서 뭐 또 설정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근데 요 아래 여기에 카메라 생성, 근데 카메라가 어떤 카메라를 쓸 거냐, 요 일반 카메라고 요건 시내 카메라예요. 근데 VR에서는 이 일반 카메라를 사용해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액터 1 생성 하면은 네, 그냥 카메라 액터가 하나 생성됐죠. 그리고 얘는 그래도 크레인이랑 레일에 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레일에 붙여줄 거예요. 그러면은 레일 밑에 카메라 2개가 있는 거죠. 이걸 끄고 잠깐 보면 네, 여기 검은 물체는 시내 카메라고요. 이 파란 물체가 바로 일반 카메라입니다. 차이가 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VR이기 때문에 시내 카메라를 쓸 수가 없어서 일반 카메라를 써야 된다는 것과, 일반 카메라를 쓰게 되면 이 아래쪽에 오토플레이 액티베이션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플레이어가 누구냐, 이 VR은 어쨌든 게임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유저가 보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플레이어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현재는 디세이블로 되어 있는데 얘를 플레이어 0번, 이게 1순위에요 그래서 1순위인 플레이어에다가 이 시점을 주겠다, 그런 의미죠. 그리고 우리가 이 시내 카메라에서는 이런 게 다 됐었죠. 뭐 포커스라든가 트래킹 같은 게 다 됐었는데, VR은 모션 블러도 사용하지 않고 그다음에 자동 타겟팅도 안 되기 때문에 요 작업, 키 작업을 일일이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시작 프레임은 그렇다 쳐도 가다 보면 이렇게 벗어나죠. 그래서 일단 엔드 프레임까지 이동해서 여기 또 추가해 줘야겠죠. 트랙에 일반 카메라 추가해주고, 첫 프레임에서 트랜스폼 키 한번 주시고, 그 다음에 엔드 프레임에서도 키 한번 주고, 300이니까 150이 중간 프레임쯤 되겠죠. 여기서 이렇게 수작업으로 좀 애니메이션 작업을 해 주셔야 됩니다. 100프레임에서 한번 해볼까요? 또 키 주고, 이번에는 50프레임에서 그랬더니 예, 뭐 아주 완벽하진 않지만 애니메이션이 어느 적용되어 가고 있죠. 어쨌든 이렇게 VR을 쓸 때는 일반 카메라를 새로 만들어야 되고, 여기서
플레이어 설정을 0번으로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기능이 적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은 직접 작업을 해줘야 된다는 거 잘 알아두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아까 계속 제가 썼던 이 스푸노볼이 도대체 뭐냐, 이거 잠깐 보도록 하면, 이 앞서서 우리 배경 교체할 때 샵별로 1번 배경 썼다, 2번 배경 썼다 해봤잖아요. 근데 언리얼에서는 이렇게 이 한 프로젝트가 쭉 이어지기 때문에 마야 같은 경우는 새 씬에서 샷 하나 만들고, 다른 씬에서 다른 마야 또 열어서 두 번째 씬 만들고 하지만, 언리얼은 이 한 프로젝트 안에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샷마다 사용하지 않는 아셋을 일일이 숨겨줘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셋을 아예 이 샷에다가 등록을 시켜버려서 이 샷이 끝나면은 그 어셋이 사라지게 설정한 게 바로 스포너블입니다. 그래서 스포너블과 포제서블이라고 용어를 쓰는데, 먼저 포제서블은 기본적으로 캐릭터나 조명, 카메라 이런 것들이 이 다 레벨에 포함되어 있는 거라서 얘네들은 이 배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퀀스가 바뀌어도 그대로 나와 있겠죠. 근데 얘를 선택하고 여기서 스푸너블로 바꿔주게 되면은, 지금은 스푸너블 형태이기 때문에 다시 포제서블이 나오죠. 그러면 이렇게 여기 번개 모양인 아이콘 보이나요? 번개 모양이 생기면 그거는 스푸너블로 바뀌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특히 조명 같은 경우는 카메라가 바뀔 때마다 조명의 위치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기 때문에 좀 샷에 따라 많이 영향을 주는 어셋들은 시퀀서별로 개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이 스푸너블인 거죠. 제가 이 캐릭터에다 스푸너블을 적용한 이유는, 마스터를 잠깐 보면 이렇게 카메라가 지금은 다행히 안 보이지만 이렇게 앞에서 뒤를 비칠 때 요런데 1번 씬에서 썼던 캐릭터가 그대로 남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카메라의 이동에 따라서 전 씬에 썼던 그 캐릭터 같은 게 남아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특히 이런 캐릭터는 반드시 스포너블로 바꿔줘야 되고요. 그리고 한번 보게 되면, 자, 프레임 밖으로 빠지면은 네, 지금 얘가 색깔이 안 바뀌고 있는데, 원래는 이게 빼게 되면 색깔이 다 빨갛게 돼서 아예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지금 시퀀스 안에 있을 때는 SK 마네킹이 보이죠. 근데 이 시퀀스 밖으로 나가버리면 마네킹이 사라져 버리죠. 이렇게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데이터도 좀 더 가볍게 관리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장점들 때문에 스포너블과 포제서블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필요한 건 다시 포제서블로 넣기도 하고요. 시퀀스에만 필요한 건 스포너블로 넣어서 관리를 합니다. 그 외 몇 가지 또 얘기하면, 아까 봤듯이 스포너블로 된 거는 다시 우클릭해서 포제서블로 바꾸면 계속 레벨에 소속이 되기 때문에 쭉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원래는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
자기 소속이 어딘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시퀀스 몇 번에 쓰이고 있다 이런 것들 나와 있는데 지금은 안 보이네요. 그래서 오브젝트가 어셋이 있을 때 시퀀스 여기에 01 뭐 SC01 쓰여 있다 이러면은 아 그 오브젝트는 1번 샷에서 쓰는 어셋이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한 어셋을 두 개의 시퀀서에서 사용할 때는 그냥 스포너블 쓰지 말고 포제서블로 쓰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렇게 크레인 레일이라든가 크레인에 오브젝트를 종속시켜서 쓸 때는 시퀀서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오면은 이게 다 풀려버립니다. 그래서 막 카메라 위치가 엉뚱한 데 날아가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페어런츠 상태거나 그룹을 지어서 사용하는 오브젝트들은 스포너블을 쓰게 되면 그게 다 해제돼 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스포너블로 연결하지 말라는 거. 네, 그 정도만 주의하시면은 어셋들을 많이 좀 줄여가면서 시퀀서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카메라 리그 레일과 카메라 리그 크레인 그리고 일반 카메라 스포너블과 포제서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계속 작업 진행해 보십시오.